여러분 안녕하세요. 히든스탁 더블매치 시즌4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지난주 지수 상승을 이끌었었던 개인이 오늘 대거 물량을 쏟아냈지만 지수는 계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힘을 입어서 지수는 1% 이상 상승했고요. 2,420선을 넘어섰는데요. 시가총액이 1위인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모습이었고요. 이 속에서 상승률 상위에는 자동차 부품주들이 대거 이름을 올린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새 주인을 찾는 쌍용차가 기대감이 쏠리면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이외에도 현대공업, GMB코리아, 모트렉스, 성창오토텍 등 이 전기차, 수소차 부품주들이 대거 강한 시세를 쏟아낸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증시에서 매기가 쏠리는 모멘텀을 잡아서 확률 높은 승부처를 찾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두 전문가가 준비한 수소, 전기차 관련주 필승 공략법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승부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문자번호 1899에 2163번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잠시 후 공개될 히든 종목의 힌트 3가지를 듣고 저희와 함께 정답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번호 1899에 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함께 종목명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문가 VIP 체험권 받고 전문가와 특별하고 긴밀한 소통을 나눠볼 수 있는 기회니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할게요. 수익 더블, 재미 더블 시즌 4 출발합니다. 자, 이 시간 두둑한 수익 전략으로 함께해 주실 두 분 그소개하겠습니다. 신사임당 전문가 그리고 사관 김용덕 전문가 나와주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 분석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이 월요일인데요.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눈에 띄게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또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시장에 반영된 모습이었습니다. 신사임당 전문가님, 오늘장 시장 한 줄 평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은 잘 맞췄는데 제 종목만 안 간다. 약간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언급한 종목들은 이제 대부분 상한가를 간다든지 30%씩 갔는데 네네. 제 종목만 안 갔습니다. 조금 이따 이제 그 보유 종목 리뷰를 좀 할 텐데요. 제 종목만 안 갔습니다. 일단 뭐 GMB 코리아, 뭐 EM 코리아, 뭐 이제 SPR셀, 뭐 이제 뭐 등등등 이제 수소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강한 흐름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오늘 장에는 아직 안 움직였었던 뭐 이제 뭐 성창 오토텍이라든지 뭐 대유 에이텍이라든지 이제 다양한 이제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이제 이 현대차를 기점으로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니콜라 관련돼서 이제 안 좋은 그런 이제 이슈들이 나왔었습니다. 이제 주말에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현대차가 좀 기대감이 받쳐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현대차를 필두로 오늘 현대부튼 종목들 대부분 흐름이 좋았습니다. 뭐 현대공업, 뭐 현대글로비스, 뭐 현대위아, 뭐 이제 등등등 이제 현대부튼 종목들, 그 다음에 뭐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이 테슬라 배터리 데이를 맞이해서 제가 이제 나노 와이어 관련된 이슈들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종목군들까지 이제 전반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이 뉴딜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 뭐 법적인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위한 그런 이제 뭐 협의라든지 그다음에 뉴딜 정책을 이제 이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정책적인 회의들이 이번 주 내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또 화두가 되는 게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관련된 이슈들, 우리나라에선 정책적인 모멘텀, 그 다음에 이제 대외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제 넥소가 이제 수소 전지 관련돼서 또 이제 뭐 수출 이슈, 그 다음에 뭐 2023년까지 뭐 수소차를 뭐 몇만 대를 생산하겠다. 이런 이슈들까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과 그 다음에 이 글로벌 이 시장의 이런 모멘텀, 이제 배터리 데이까지 이 현대차에 관련된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이런 수소차, 뭐 전기차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차량, 부품, 뭐 안 움직였던 종목군을 좀 보시면 좀 좋을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가오는 22일 테스다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서 오늘 또 관련 종목들, 자동차 부품주는 관련 종목들이 또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가 또 기회를 잘 잡아볼 수 있는 투자 포인트, 초점을 맞춰봐야겠죠. 상한 전문가님이 제시해 주시죠. 우선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도차가 상당히 극명한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이 좀 잘 가는 시장이었잖아요. 근데 오랜만에 거래소로 매수세가 좀 집중이 되고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코스닥은 장 초반에 조정으로 빠지면서 마이너스가 날 것 같은 그런 모습까지도 나왔었거든요. 다행히 이제 장 중반 이후로 외국인이 대량 매도 1,000억 넘게 나왔었던 매도 포지션을 거의 100억 정도 매도로 순매수 전환을 해주면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좀 밑꼬리를 많이 잡아주는 모습이었는데 역시나 움직이는 종목들이 자동차 업종이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산업군 관련 종목들의 변동성이 오늘 좋았다라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역시 외국인 기관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거래소의 직접적인 산업 원동력 종목들로 매수를 집중했다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유지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동안에 코스닥 위주로 흘러갔었던 장세 흐름이었다면 뭐 이제는 거래소 산업군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움직일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양대 증시가 좀 키 맞추기를 해주려고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지수를 보시면은 기본적인 코스닥 지수는 벌써 8월달 직전 고점을 돌파를 이미 9월 초에 해줬거든요. 장세의 글로벌 흔들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갭 추세를 메꾸려는 회복력이 상당히 강했고 그런 움직임이 단기 6개월 주가 신고가를 찍고 올라가고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가총액 상태나 종목들의 변동성 상태에 있어서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조금 떨어졌다라고 본다면은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지수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8월 초 기조에 나타내줬었던 2,458포인트 고점 움직임 부분보다도 내려온 상태에서 아직까지 그 고점에 도달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의 분위기보다 거래소에 있는 산업군 종목들의 분위기가 조금 더 양대 증시를 비교해보면 저평가 자리에 있었다라는 인식들이 아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자극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나라의 지수가 잘 되려고 한다면 사실 코스닥이 가는 것보다 거래소가 추세를 이끌어주면서 코스닥이 따라가는 패턴, 예전에 나왔었던 그런 패턴으로 가는 게 좀 이상적이거든요. 그런 움직임을 한 번 정도 외국인과 기관이 유도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주 말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까지는 뭐 오늘 일단 강세를 친 자동차 업종의 추가 반등력이라든지 전반적인 거래소 산업군 종목들의 상승 시도력이 나오는 그런 주 초반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세가 나오는 전략들 우리가 놓치지 말고 챙겨봐야겠죠. 잠시 후 히든 카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히든스탁 더블매치 시즌4 이번에도 맹렬하고 또 리얼한 수익률 대결을 위해서 룰이 적용됩니다. 한 주간 개인 수익률 합산 후 상승률 1위 전문가에겐 반짝반짝 빛나는 수익률 MVP 배지를 달아드리고요. 그리고 이미 매도 시 더 디테일한 매도 기준 가져가고 있는데요. 손절가, 목표가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면 당일 고점 기준 10개 호가 차감하고요. 전문가가 제시한 가격 범위 밖에서 움직인 날 이미 매도 진행 시에는 15개 호가를 차감해 계산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룰 뚫어내고 전문가들 치열한 전략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면서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히든 카드로 챙기러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히든스탁 더블 매치 시즌 4. 더블 매치의 더블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넘버 1, 개인전과 팀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더블 매치. 넘버 2, 팀 수익률을 2배로 챙겨갈 수 있는 승리팀 종목. 수익 더블, 재미도 더블, 더블 더블 시즌 4. 어떤 대결인지 살펴볼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개인전은 2개월 동안 각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최종 우승자가 결정되고요. 팀 대결은 주간 단위로 총 8번의 승부를 겨루고 이긴 팀은 매주 금요일 팀 히든 종목을 추가로 편입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팀의 운명을 가릴 팀 히든 종목은 승리팀 2명이 공동으로 제시하는 팀 종목인데요.
팀원 각자의 포트폴리오에 동시에 편입되니까 팀 수익률 기준으로 수익도 2배, 손실도 2배가 되겠죠. 나의 우승과 팀의 승리, 이 모두를 쟁취할 주인공은 누구? 히든스탁 더블 매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더블 시즌 4. 팀전과 개인전이 함께 펼쳐지는 더블 매치 시즌 4. 어느덧 벌써 9월의 셋째 주가 시작됐고 이 대결도 같습니다.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속에 종목 전략들이 차오르면서 수익률도 높아지고 있고요. 그 사이에 격차들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승부수로 노리고 있는 두 분의 전략. 잠시 후 새롭게 공개될 테니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전에 두 분이 제시했던 종목들 짚어보면서 AS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사임당 전문가의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신사임당 전문가님, 지난주에 이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면서 예시 종목 많이 들어주셨죠. 그리고 난 다음 날에도 바로 시세 분출하는 모습이 좀 나와줬었거든요. 이 예시 종목들도 한 번씩 짚어주시면서 포트 속 종목들 이야기 나눠주시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추천주 말고 예시 종목을 사셔야 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저는 주말에도 수소차가 갈 수밖에 없는 이슈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몇 개 좀 둘러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차트를 좀 보시면 이제 GMB 코리아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120선대 돌파하면서 이제 장대 양봉 나와주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나와주면서 오늘 장에 상한가에 갔습니다. 그 다음에 EM 코리아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그 중장기 이평선이 120선 돌파하고 이제 연속적인 이제 양봉이 출현하면서 주봉상 이제 저점을 들어올리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제 좀 시장에서 수소차로 여겨졌었지만 시장 소유주였던 뉴인텍마저도 이제 이 120선 위에서 놀면서 시간에 또 상한가 가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는 이제 수소차가 주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뭐 뉴딜뿐만 아니라 뭐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 전반적으로 이제 이 강한 상승이 나왔었는데 수소차는 이슈가 나올 때도 항상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이슈가 나와주면서 하나하나씩 움직일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한가에 안착하는 종목들이 있느냐라고 이제 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상한가에 안착하는 종목이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단기적으로 주도하는 섹터가 수소차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제가 현대차 얘기하면서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이런 이제 종목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수소차 관련된 핵심 부품, 그다음에 핵심 기술력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했을 때 현대모비스, 현대위아도 이제 돌아가면서 움직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보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조금 지지부진한 것은 일단 1차적으로 120선대 돌파하고 이제 두 번째 양봉까지 출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양봉에서 이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봉상 이제 거래량이 뭐 많이 동반한 그런 뭐 하락이 나온다든지 이런 패턴이 나오지 않았고 여전히
이런 전기차, 수소차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삼보모터스는 자율주행, 부품을 또 납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소차 이슈, 전기차 이슈. 그래서 3중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올라가는 부분들은 시기의 차이지 결국에는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인다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또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도 두드러진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럼 3중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에는 납품한 이력이 있고 저 PBR로 부각이 된다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강한 탄력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는 10%대 수익을 챙기라고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꾸준히 이 추세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은 이 수소차, 전기차,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들이 살아있고 이번 주 내내 이슈가 있고 또 다음 주까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까지 한번 보유하고 가져가는 전략 꾸려보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보모터스 살펴봤습니다. 현재 보유 전략 두고 있고요. 저희와 같이 흐름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셀레믹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레믹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여유 있게 매매할 수 있도록 좋은 기업 소개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점도 정해주셨었는데 이 종목이 이제 점점 이제 올라가는 건가요? 뭐 올라가는 건 이제 시세가 나오는 걸 봐야지 않겠습니까? 네. 네,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저점 구간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일단 잠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이 자동차 부품주, 뭐 수소차, 전기차, 뭐 이제 가죽 시트 관련된 종목군들까지 안 올라간 종목들 찾아가면서 올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미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락했지만 이제 점진적으로 이 하락폭을 메꿔가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뭐 거래량이나 이 주가 움직이는 걸 보면은 관심 주지 말라고 이 차트에서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른 종목들 보시면서 이 종목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느긋하게 보셔야만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마음이 급하시다면 다른 테마주로 좀 변경을 하셔서 매매하시고 이 종목의 가치, 그 다음에 이런 뭐 진단 키트, 그 다음에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앞으로 연속적이라고 생각이 되신다면은 이 종목은 이제 꾸준히 빠질 때마다 모아볼 만한 그런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레믹스에 대해서 저희가 또 흐름 짚어드렸으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격 전략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요. 한 주간에 이 승리를 거머쥔 화이트 팀의 승부팀 종목, 승부주였습니다. 유진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진기업은 어떻습니까? 오늘 좀 떠서 출발을 했어요. 이 종목을 이제 편입을 했다는 것은 우리 그 강태공 전문가님이 저와 수익을 별로 안 나누고 싶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 전문가분들 종목을 분석을 해보면 이 특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본인 종목은 굉장히 가볍고 이런 출발 준비가 된 종목을 편입을 하는 반면에 같이 편입하는 종목은 이 시가총액도 크고 굉장히 좀 이 현 시장의 테마에 좀 안 맞는 종목을 많이 본인의 1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좀 약간 치사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저항대 이 구간대를 이제 돌파를 해서 상승을 했지만 밀릴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이제 주봉을 봤을 때 사실 이제 60선대 이탈 안 하면 좋겠지만 밀릴 수도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좀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이제 매매하는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요즘에 이제 뭐 대형주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좀 테마 성향보다는 이제 본연의 가치로 좀 움직이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디다. 그래서 이제 좀 가치적인 부분으로 굉장히 긴 텀을 가지고 이제 가져간다면 이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수익률 게임에는 조금 안 맞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이제 월봉상 이 60선을 이제 맞고 하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봉상은 열려 있고 이 매물대까지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번 주 주가 추이를 좀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뭐 주봉이나 월봉은 아직 살아 있으나 일봉은
이제 좀 시장이 조금만 흔들린다든지 이런 이제 오늘 이제 고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의 매물이 출회를 한다면 다시 한번 밀렸다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은 일단 단기적으로 4,200원대 지지 여부를 좀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진기업 일단 오늘 상승 탄력이 충분히 나와줬기 때문에 4,200원대 이 지지받는 거를 여러분들 잘 체크해 보셔야겠네요. 현재는 보유 전략 두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상한 전문가님의 종목들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상한 전문가님은 포트폴리오에 제약바이오 전략으로 쭉 채워주셨었어요. 일양약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까요? 네, 뭐 이제 최초에 좀 제시를 해드렸고 임상 완료 기대 심리에 대한 재료를 우리가 바라보자라는 네, 네. 부분으로 좀 제시를 해드린 종목입니다. 국내에서 지금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돼서 3상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게 사실 일양약품의 그 골수 치료제라고 볼 수 있는 척수 치료제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역시나 해외 임상이기 때문에 국내 임상보다 어떤 패스트트랙 적용이 상당히 빠르다라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뭐 조기 완료 부분이 된다면 9월 중 3상 완료 기대 심리, 왜 이미 한두 달 전에도 거의 완료됐다라는 얘기가 루머성으로 돌았기 때문에 없는 얘기가 나오진 않는다고 했죠, 제가. 항상 루머가 있으면 그게 현실화가 됐었거든요. 반달, 한 달 사이에 항상 현실화가 돼서 저 옛날에 나온 거 진짜였네. 이런 식으로 들어보는 얘기들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올해도 많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완료 기대치를 보고 9월 말까지 좀 여유롭게 보자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그때 무슨 얘기를 드렸었냐면은 직접적으로 뭐 바로 변동성 연속으로 가서 이런 뭐 7월과 같은 변동성이라든지 아니면은 5월이나 6월 같은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다, 기대 심리에 의해서. 하지만 뭐 그런 부분들이 바로 나오지 않는다면 패턴 자체가 정해져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공략 강도를 제기해드린 이제 9월 1일 날짜의 이 자리 자체가 7월 이 3일 날짜하고 거의 똑같은 자리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바로 안 올라가면 이렇게 좀 누르다가 변동성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뭐 누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거의 패턴이 똑같죠. 그래서 이런 패턴 정도가 나오면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와, 이거 역배열이고 추세가 다 끝났고야. 이건 이제 매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예전 캔들 차트로 돌아가서 이런 캔들로 돌아가더라도 단기적으로 이 추가 파동이 없는 자리에서는 이 기본 1차적으로 나온 상승 캔들이 이제 무너지고 있구나. 이제 이 종목은 62평까지 기본으로 떨어지겠구나. 이 생각에 22평 이탈 시점부터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라인으로 들어가고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그런 자리에서 개인 물량이 털리고 나서 변동성은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좀 장난을 치면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도 기본적인 추세가 유지되다가 지금 보시면 62평이 이제는 지지돼야 되는 자리잖아요, 원래. 22평이야 이제 2차 파동까지 나오면 중요해지지 않거든요. 1차 파동이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분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62평에 손대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면, 와, 이 종목은 이제 그냥 중기 추세까지 끝났구나. 이건 이제 매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시점이 지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오히려 이런 시점이 이제 갑작스러운 양봉과 함께 대량 매수가 들어올 확률이 상당히 높은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가 지금 주초에 자동차 업종에 대한 매수가 좀 집중이 되고는 있는데, 전주라든지 이전 주에 강세가 나왔던 업종들이 보통 이제 뉴딜 쪽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뉴딜이 꺾여 나오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어느 쪽으로 축의 매수가 들어가면 이제 치료제 쪽으로의 자연스러운 매수의 가능성도 제가 타진을 해보고 있었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가 강세를 보통 전반적으로 못 쳤어요. 그 이유는 이제 자동차 업종 매수세들이 좀 집중이 됐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뭐 주 초반 부분에서 중반 정도로 넘어가서 이제 자동차가 일주일 내내 가진 않거든요. 그런 움직임에서 종목별로 순환을 돌고 마무리되는 그 중반 타이밍 정도가 됐을 때는 치료제 매수세 타이밍과 함께 본 3상 완료 재료가 안 나오더라도 몸통형 양봉이 출현하기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뭐 잘 들고만 계시면 된다라고 전략을 들여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양약품 여러분들이 저희와 같이 이 흐름을 풀어보시면서 종목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보유 전략 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 이외에 다른 종목 전략들은 두 자릿대의 수익률 챙겨갔습니다. 동화약품, 나노엔텍은 챙겨갔는데요. 드림텍을 또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매력이 많은 종목 같습니다. 오늘은 네. 어떤 이유로 올라갔을까요?
이 종목이 이제 자동차 업종에 있거든요. 그 지문인식 모듈 부분들을 현대기아차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자동차 업종에 대한 기대 심리 부분들을 같이 좀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IT 섹터의 그 삼성그룹의 독점 납품하고 또 현대그룹의 직접적인 독점한 납품 부분에 대한 재료가 있기 때문에 차트도 좋지만 이번 주 기조에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자동차 재료를 같이 머금고 있다라는 게 연속 상승의 기대 심리가 상당히 높은 거고요. 그리고 또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 재료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의 매수세가 끊기더라도 연속 매수세를 받을 확률이 높아요. 차트를 보시면은 여전히 나오고 있는 캔들이 매집형 상향 캔들이 나오고 있는 구조잖아요. 이런 캔들이 나오다 보면 양봉 급등 발산을 하나 해줘야지 고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본파동은 나오지 않았다. 들고 계시면 직전 최대 고점 구간대 돌파 시도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보유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드림텍 자동차 재료뿐만이 아니라 코로나19에 따른 반사의 기대감까지 아직 본파동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좀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히든 종목들 AS 진행해 봤고요. 이제 새로운 전략 챙기로 출발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오늘의 히든 종목이 공개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잠시 후 공개될 히든 종목의 힌트 3가지를 듣고 저희와 함께 정답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함께 종목명 같이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명을 맞히시면 수익은 물론 특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VIP 체험권 선물을 통해서 더 깊이 소통할 예정이니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셔서 행운의 기회까지 얻어보세요. 자, 그럼 추리 시작해볼까요? 먼저 신사임당 전문가가 준비한 히든 전략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나갑니다. 차세대 수소차 기술 개발, 그리고 국책 과정 이렇게 딱 따옴표가 붙어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정책 수의 기대가 더욱더 아무래도 매력적인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이런 어떤 섹터 같은 부분에서는 좀 확률이 높게 이제 좀 잘 알려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이제 대장주를 이제 잘 못 꽂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비교해드렸던 종목은 또 잘 갔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또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이제 저번 주부터 있었던 글로벌 이 AI 컨퍼런스가 진행이 됐고 이 한국 번역판이 다음 주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모멘텀과 함께 현대차가 이제 강한 흐름이 나와주면서 이런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날아다니는 자동차 이런 이제 관련된 이슈들이 이제 나올 거라고 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에도 이제 강한 흐름이 나왔었고 그래서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나올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오늘 상한가에 나오기 시작했지만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은 몇 개 없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이 실질적으로 이제 국책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서 인증을 받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의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테마 성향의 종목군들이 강한 파동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강하게 나오는 종목들, 그 다음에 또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자리는 만들었는데 이런 자리에서 바로 치고 나가지 않으면 좀 쉬어가는 흐름이 제가 저번 시즌에 모비스를 통해서 좀 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이런 인공지능 관련된 그런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 오시면 좀 알려드릴 텐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꾸준히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뭐 수소차, 이런 전기차에 이제 연결되는 그런 이제 이어지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힌트를 이렇게 함께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국책과제 선정에 눈길이 쏠리기도 하고요. 수소차, 전기차 이 중에서 좀 정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추리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힌트 만나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동양화는 피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계좌에 피스가 와야 되는데요. 저는 이거 모르겠어요. 이게 동양? 그 이제 종목명에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피스를 평화산업.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아니에요? 앞에 글자도 참고해서 이어가지고 이제 이런 동양화의 이런 뭐 글자도 들어가고 동양물산은 아닐 뭐 것 이제 같고. 글쎄요 이제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하나? 이거를 이제 사실 힌트만 보면 동양화는 피스 이러면 약간 고스톱 생각나기도 하고. 사실 이제 그 저 앞 글자랑 저 영어랑 이어서 뒤에 한 글자만 붙이면 됩니다. 동양화는 피스, 동양화는 평화. 이제 그런 이 접사어는 제외하고 단어만. 여기 실시간 채팅창에는 네, 이제 단어만 이어 붙이면 올라오고 검색하면 있네요. 뭐 뒷글자는 알아서 이제 자동 완성이 되는 이제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만 보고도 벌써 반응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오고 있습니다. 저처럼 평화산업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상한 전문가님은 네.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세요? 분이 억지로 종목을 좀 알려주시려고 좀 꾸역꾸역 정말 알려주시려고 좀 노력을 네. 좀 많이 하지 않았나. 네. 예, 뭐 하나 더 붙여야 된다고 하는 거는 제가 저번 주 드림텍 갖고 나왔을 때 상표, 네. 예, 그 상표, 하나 더 붙이면 상표? 예, 꿈의 상표에 상표를 붙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냥 가볍게 뭐 이런 거 좀 약간 유머스러운 힌트잖아요. 이런 거 어려운 분들은 그냥 포털 사이트 같은 데다가 또 검색해봐요. 예, 동양하고 수소처만 치셔도 동양 그룹 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동양하고 수소처만 치셔도 제가 이제 쳐봤는데 한 종목밖에 계속 안 찍히더라고요. 그래요? 예, 거기에 두 번째 힌트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네. 아마도 그냥 이제 빨리 일단 종목 알려주고 네. 좀 편안하게 그냥 세 번째 힌트하고 대강 이제 좀 끝내시려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마음 편안하시라고. 마음 편안하게 하고 피스가 이제 오도록. 추가 힌트를 하려고. 예, 그러니까 좀 힌트가 어려우면 막 유튜브에 막 욕도 올라오고 막 그러잖아요. 뭐 하는 거냐 지금 알려주려는 거냐 말려는 거냐 내 소중한 시간 이러니까 네. 좀 이제 그런 강박관념에 좀 휘달리셨던 것 같아요. 네. 예, 전에 좀 힌트가 어려웠었던 적이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아마 그냥 대놓고 알려주신 게 아닌가. 예. 네. 오늘만큼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마음 더 편안하시라고 힌트 이렇게 섬세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힌트 있으니까요. 마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공개할게요. 네, 종목들이 참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매력을 좀 플러스해 가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힌트 함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신사임당 전문가님. 이제 뭐 사실 대부분의 수소차가 정배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의 단기 종목이라는 것은 이제 단타치로 들어온 것 같다라고도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언급을 했던 이제 종목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이제 넥소 관련된 이제 종목들,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수소 연료 전지 관련된 그런 이제 종목군들이 흐름이 좋았었는데, 일단 저는 이제 항상 2중 모멘텀, 3중 모멘텀으로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많이 꾸렸었는데, 이 그 종목의 무게감은 좀 톤으로 좀 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5글자 종목을 이제 좀 유추를 해보시면은, 사실 이제 앞에 단어, 이제 두 번째 힌트에서 단어 두 개랑 이제 방금 말한 이제 톤을 좀 합쳐 보면은 이 5글자의 이 종목명이 완성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잘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정답들이 문자로 많이 들어왔는데 함께 보실까요? 문자창 보니까요. 신사임당 전문가님 실력 있고 예쁘고 늘 미소 짓는 신사임당 동양 피스톤입니다. 라고 주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쭉 동양 피스톤에 대해서 추리를 도와주고 계시고요. 그 외에는 동아화성이 있고요. 동양 피스톤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고요. 여러 시청자인데 무료 체험권 받고 싶어요. 신사임당이 동양 피스톤으로 수정할게요 라고 동아화성에서 동양 피스톤으로 이렇게 수정하시는 분들도 많은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추리해 주시고요. 힌트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상한 전문가의 히든카드 추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에게는 해당 전문가의 율방술 체험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추리해 보세요. 자, 그럼 상한 전문가의 첫 번째 키워드 화면으로 나갑니다. 네, 앞서 신사인더 전문가 수소 전기차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상한 전문가님은 전기차 시장 속 핵심 수혜 종목이라고 키워드를 네. 주셨어요. 근데 뭐 힌트하고 이제 또 내용을 설명해드리기 앞서서 벌써 걱정이 되네요. 왜요? 앞에서 힌트를 너무 말 같지도 않게 쉽게 그냥 다 꽂아 버리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욕은 제가 먹지 않을까. 두 번째 힌트까지 좀 종목 예측을 못 하시는 분들이 네. 나올 것 같기도 해가지고 좀 걱정이 되는데 아무튼 꿋꿋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우리가 알겠지만 이번 연도 그리고 근접 구간대에 가장 좀 히트를 기록했던 게 이제 한국판 뉴딜 그와 관련된 이제 어떤 친환경 사업에 대한 또 핵심 미래 사업에 대한 기대치 종목들이 지금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수소차도 빼놓을 수 없고 전기차도 빼놓을 수 없고 또 기본적인 에너지 사업 영역인 뭐 풍력, 태양광 뭐 이런 게 다 빼놓을 수가 없죠. 근데 순환매 성격이란 걸 놓고 본다면 지금 움직임 분야가 뉴딜에서도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에너지 영역에 대한 변동성은 많았는데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전기차, 수소차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승력이 조금은 덜 나왔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지금 자동차 관련 업종 쪽으로 대놓고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에 관심을 주초부터 갖는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전기차하고 수소차 쪽에 변동성이 나오지 않은 애들의 매수세가 집중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서도 전기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는데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뭐 2차 전지가 기본 핵심이죠. 배터리 만드는 기술, 네. 전해질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의 속성 부분들을 갖는 2차 전지 재료들이 이제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인프라라는 구축 차원에서 전기차가 됐건 수소차가 됐건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가솔린도 마찬가지로 사방에 주유소가 있어서 이 가솔린이 없어지면 주유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중요한 부분들인데 그거 없이 차량만 만들면은 몰고 나가갔다가 차가 멈춰버리면은 대처 방법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없이 전국망 기조로 국내 대형 건설사와 함께 현재 전기차 관련된 충전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저장 부분이라든지 이런 인프라 부분들, 친환경 인프라 부분들을 전국적으로 만들고 있는 협력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죠. 전기차가 됐건 수소차가 됐건 우리나라에서 잘 돌아다니려고 한다면 그런 충전 인프라 부분들이 대폭적으로 구축이 되는 게 우선시 된다. 이런 인프라 구축을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관련 전기차 업종의 시세가 강하게 또 친환경 차량에 관련된 종목의 시세들이 나오려고 한다면 이 종목은 핵심적으로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재료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핵심 수혜 종목이다라고 첫 번째 힌트를 해드렸습니다. 네, 핵심 수혜 종목 무엇일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 보고 계신 분들 상한 전문가님의 힌트 주목해서 보고 계시는데요. 계속 추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만나볼게요. 글로벌 협력, GM과 닛산 두 번째 힌트 만나봤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힌트가. 네. 욕 올라오고 있나요? 아직은요, 네. 아직은 없어요? 근데 사실 다행이네. 네. 상한 전문가님의 종목들을 많은 분들이 좀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계속 그래요? 올라오고 있고요. 상한 아, 전문가님의 힌트에 네네. 대해서도 네네. 많이들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오늘 종목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죠, 계속. 일단 초반에는 이제 전기차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 종목이 사실은 이제 자동차 부품의 핵심이 되는 종목입니다. 근데 네. 오늘 사실 이 종목이 상한가를 원래 갔어야 돼요. 어? 근데 안 갔단 말이죠. 무슨 핵심이냐면 자동차에서 여러 가지 전장 부품이 있지만 필수적으로 지금 우리가 자동차를 모으는데 필요한 게 뭡니까?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하는 그 화면이 필요하겠죠.
그거 없으면 요즘에 자동차 전국적으로 돌아다니지 못하는 분들이 그죠. 대부분이거든요. 그죠. 옛날에는 내비게이션이 없기 때문에 머리로 다 외워가지고 지도 보고. 지도를 가지고 우리 연령대 많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저희 아버님도 어딜 가면 내비게이션을 아직도 못 믿으시고 이제 전국 지도를 펼치고 이렇게 북도 몇 번 뭐 해가지고 네. 이걸 다 재고 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서울 지리도 잘 알고 다 아시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금 뭐 40대, 30대 밑으로 오시는 분들은 내비게이션 쪽으로 많이 좀 적응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네. 이 종목이 바로 국내 현대차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인 북미 기업 GM, 그리고 프랑스 르노, 그리고 일본 닛산부터 중국 쪽의 대형 자동차 업체, 인도 업체까지 전 세계 글로벌한 모든 업체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공급하는 업체예요. 내비게이션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액정 화면에 관련된 내비게이션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량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호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급하는 업체라는 거죠. 또한 그 외에도 여러분들 요즘에는 일상화됐지만 예전에 신기했었던 뭐 AD AS 시스템이라든지 차량 이동 부분 차선 방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센서 시스템이라든지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지향차의 필수적인 전장 부품은 사실 이 종목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올라야 되겠어요, 안 올라야 되겠어요? 올라요. 당연히 올라가야 되겠죠. 우리나라 현대그룹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유수 기업에 다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가 차량 부분이 핵심이라고 한다면 이 종목은 반드시 급등을 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기술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고 참 알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신사임당 전문가님 혹시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종목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뭐 힌트를 많이 주셨는데 네. 일단 뭐 내비게이션이라고 힌트를 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 저도 이제 오늘 봤던 종목이 있는데 어. 제가 봤던 이제 종목 중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1차적으로 이제 에스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얘는 이제 바닥권인데 이제 거래량이 너무 적어서 패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후보군에 넣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팅크웨어입니다. 이제 팅크웨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자율주행, 내비게이션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상승을 하는데 이제 중단기 이평선 돌파 시도하고 단기 이평선 이제 지지받으면서 이제 출발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기 때문에 일단 팅크웨어 그 다음에 이제 인포뱅크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힘을 응집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봉상 120선 돌파도 했고 어느 정도 이제 개인들의 물량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가 관심 있게 봤었던 두 종목 중에 하나가 좀 잘 가지 않을까라고 추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신사임당 전문가님은 팅크웨어 그리고 인포뱅크에 대해서 추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계속 추리해 갈게요. 세 번째 힌트 공개하겠습니다. 유후! 신나게 가야죠. 네. 근데 좀 특별하게 주신 것 같아요. 세 번째 힌트. 어떤 의미인가요? 요즘에 힌트를 이런 게 하나가 안 들어가면 욕을 먹는 것 같아요. 아니, 네, 상한 전문가님이 그죠? 이렇게 워낙 잘 표현해 주시니까요. 네. 근데 원래 유후인데 좀 더 우리가 기분 좋게 표현하면 유휴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재밌나 봐요. 네. 유후가 아니라 유휴 이러면은 네. 뭔가 기분이 굉장히 좋고 네. 그 신바람이 나는데 이런 분위기를 이어서 이제 우리가 종목의 맥스 호가가 뭡니까? 상한가잖아요. 예. 맥스 호가를 가보자. 유휴 맥스 호가를 가보자. 이 얘기죠, 제 얘기는. 이렇게 좋은 재료가 있고 기분이 좋은데 이 종목이 안 갈 리가 없다라는 차원에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한 전문가님 기분만큼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추리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 문자창 함께 볼까요? 문자창 보니까요. 상한 짱짱짱 가자 상한가로 머투 방송 최고 휴맥스 상한님 차분함이 늘 든든하네요. 휴맥스입니다라고 휴맥스에 대해서 많은 분들 추리해주고 계시고요. 대우에서 충전소 아파트마다 넣는다고 했어요. 대우 MS 오토텍이라고 주신 분도 계시고요. 대우 부품입니다도 있습니다. 휴맥스 또는 여러 가지 텔레치스라고 보내주신 분도 계시는데요. 상한 전문가님의 힌트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종목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사임당 전문가의 히든 종목
화면을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 신사임당 전문가 오늘의 히든 카드 바로 동양 피스톤이었습니다.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 이렇게 챙겨볼까요? 일단 그 상한님 힌트 보니까 제가 너무 힌트를 어렵게 드린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그냥 뭐 동양 피스 하는 뭐 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일단 이제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일봉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이제 빈번하게 이제 터져주는 흐름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봉상 흐름이 어떤 흐름이냐면 이제 매물대 돌파 시도하는 그런 이제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이제 좀 넓게 봤을 때 이제 이평선 지지 라인이었던 5,100원에서 이제 6,400원 좀 이제 넓게 이제 올라서 시작할 수도 있고 떨어져서 시작할 수도 있으니까 이 안에서 이제 매수 접근을 하겠지만 어지간하면 이제 오늘 형성했었던 이제 고점대 구간이 이제 5,700원대 아래에서만 이제 좀 매수 접근을 하셔야 좋겠죠. 그다음에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8,000원대 잡았습니다. 이 구간대를 이제 돌파를 할 수 있는지를 좀 지켜보면서 목표가를 업할지 다운할지 좀 볼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지지받았던 라인대인 5,000원대 이탈하면 손절을 좀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양 피스톤에 대해서 가격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매수 범위 5,100원에서 6,400원, 그리고 목표 가격은 8,000원, 손절 가격은 5,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상한 전문가님,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유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이 힌트 안 줬으면 진짜 음악을 뻔했네요. 아니, 근데 어떤 분보다도 이 유후를 정말 잘 살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수익도 굉장히 더 기대가 됩니다. 유휴 이렇게. 네. 자, 이 종목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핵심 재료는 다 갖고 있어요. 전기차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인프라 구축 관련된 전기차 충전 부분에 대한, 그리고 충전을 넘어선 종합 그 관리 부분에 대한 재료를 갖고 있고, 또 지금 핫하게 떠오르는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의 핵심 자동차 필수 부품이거든요. 사실 이 부분들은. 그리고 이 종목이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지금 뭐 미국의 대표 기업, 또 일본의 대표 기업, 또 프랑스, 인도, 중국까지도 대표 기업의 이 기본적인 핵심 시스템을 다 납품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얘기 안 드린 게 있는데, 여러분들 외국인들 믿으시죠? 제가 일부러 힌트에서는 얘기를 안 드렸는데, 이 종목이 지금 9월 초부터 2주 동안에 외국인들이 70만 주 가까이 하루도 거의 빠지지 않고 매집을 해주고 있거든요. 왜 매수를 할까? 저점에 있는데 왜 매수를 할까? 왜 아직 급등을 안 시켰을까만 생각해 보시더라도 이 종목이 이번 주에 유후 맥스 호가를 가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세한 매매법에 대해서 오늘 이 방송 끝나면 제가 무료 방송을 진행하거든요. 매매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매매법 잘 들으시고 매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오시는 분들 시장 설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드리고, 오늘은 특별하게 휴맥스 말고도 여러분들 공략해서 이번 주에 수익 내볼 만한 새로운 종목 하나도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꼭 오늘 방송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 10시입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계좌에 유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위한 성공 투자 비법 더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다가요, 히든스탁 검색해보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 찾아올 수가 있고요. 히든스탁 홈페이지에서 아래로 조금만 내려보시면 상한 전문가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 밑에 빨간색 박스, 방송 예정 버튼이 반짝이고 있으니까요. 버튼 클릭하셔서 무료 방송 참석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히든스탁 더블매치 시즌4. 저희는 출연자가 제시한 가격 전략하에 실제 실현 가능한 수익률을 표기하는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투자자의 매매 시점에 따라서 실제 수익률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실계 및 모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각 전문가의 누적 수익률은 종목별 수익률을 단순 가감한 수치임을 알려드립니다. 히든스탁 더블매치 시즌4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신사임당 전문가 상한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MTN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 실시간 시청 가능하니까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